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책 리뷰, 영감을 주는 사람 곁에 있어라. 모호한 지시는 상상력을 발휘할 기회다. 단기전과 장기전으로 가져갈 일을 구분하라.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라. 정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하루 24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며 하루에 1시간씩 공부를 하는 사람, TV를 보는 사람, 운동을 하는 사람, 컴퓨터 게임을 하는 사람 등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혹은 작은 일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10년, 20년을 계속하면 그 차이는 커지고 당신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한 예시로 회사에서 업무 중에 상사 자리로 전화가 와 신입사원이 대신 받는 경우 어느 회사에 누가 몇 시에 어떤 용건으로 전화를 했다라고 일목요연하게 메모를 남긴다면 작은 일이지만 상사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신입사원은 자신의 메모가 큰 도움이 되었으니 다음에는 더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야지 하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즉 남들이 소홀히 여기는 작은 일에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짜낼 수 있느냐 없느냐, 초인류가 되느냐 아마추어로 끝나느냐의 갈림길은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사 일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면 150%, 200% 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른의 세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 나오게 되면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전전긍긍할 때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하라. 이는 제로 상태에서 자기 자신에게 일을 시켜서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자극과 영감을 안겨주는 사람 곁에 있는다. 같이 식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영감이 솟구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함께 있기만 해도 자극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본인이 상대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멍한 상태나 둔감한 상태에서 자신을 두는 것이 아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선한 자극을 받는 장소에 가서 항상 영감이 솟구치고 감수성이 풍부한 상태로 자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와 오감을 이용해서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따라서 영감이 솟구치게 만드는 사람이나 장소는 많을수록 좋으며 최종 목표는 누구를 만나도 어디에 가도 영감이 솟구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다수 신입사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상사의 지시가 모호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입사원이라면 지시를 모호하게 내리는 상사를 고마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시를 모호하게 내리면 목적지에 먼저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입사원은 기존에 많이 해오던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호하게 지시를 내리는 것은 상사의 일정이며 어느 의미에서 그보다 더 큰 행운은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사는 언제까지라고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늘 오후 6시까지 해도 됩니까? 라고 본인이 직접 마감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사의 지시가 모호하면 이 일은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 일은 몇 시까지 해야 하지 않을까? 이 일에 필요한 자료들은 무엇일까라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반문해야 합니다.
일은 곧 상상력이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한 사람만이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단기전과 장기전으로 가져갈 일을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기획해서 내일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리는 일도 있고 때로는 10년이 넘게 걸리는 큰 일도 있습니다. 예시로 할리우드 스타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더빙 녹음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 어떤 캐릭터를 녹음할지는 최소한 4년 전에 미리 정해 놓습니다. 당연히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고 있는 것은 이미지 콘티뿐입니다. 배우들도 무대가 미국이라든지 인디언 이야기라든지 그런 대략적인 것밖에 모른다고 합니다. 또한 디즈니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인기가 없는 신인들도 캐스팅합니다. 작년에 어떤 작품을 통해 우연히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캐스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더빙 작업은 정신이 아득해질 만큼 장기적 전망 위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0년이 걸린다고 하면 한숨부터 내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10년은 결코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일, 즉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의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접근하는 사람과 주먹구구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에 나가면 사람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지시를 받고 나서 일을 하는 사람과 지시를 받지 않아도 일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지시를 받고 나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지시를 받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담당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극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연극 연출가라면 연극을 보면서 어디가 좋은지 어디를 보완해야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담당자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여기가 나쁘다, 저기가 좋지 않다라고 불평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나쁜 면만 보이는 법이니까요. 반면에 그 일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실제로 그 일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시로 미팅을 주선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상대에 대해서 절대로 불평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팅을 주선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상대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힘든 것은 모임의 총무도 같습니다. 모임의 총무는 일일이 사람들의 일정을 확인하고 나서 저녁 약속을 정합니다. 그럼에도 왜 그날로 잡았느냐, 왜 우리 집에서 먼 곳으로 정했냐라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총무 일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자신이 담당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생각의 차이가 실적의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일에 감정이입을 하면 일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재미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정이입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재미와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만남에서 시작된다. 회사의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왜 그 일을 해야 하는가?
그 일을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하지만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태여 이유를 찾는다면 이 일을 꼭 하고 싶다고 말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디어는 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대신에 그 일은 반드시 말을 꺼낸 사람이 해야 합니다. 일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그 일이 시작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일을 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 일을 하는 이점은 무엇인지, 그 일을 하는 보람은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답 역시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을 할 때 지금 나는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며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 새로운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은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